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오늘도 출발은 하고 한 장짜리 민법 체계도 완성판 놓으시고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사특별법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책자는 몇 페이지 있을까요? 책자는 52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522.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별법을 제가 압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거 있죠? 한 장짜리 딱 드시면, 그러니까 지금 52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특별법일까요? 네, 629페이지까지예요. 몇 페이지? 그렇게 한 장에 뭐 했다? 압축해 드렸다. 그런 얘기 아셨습니까? 그 압축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520페이지가 민사특별법인데 타이틀 제목이 무슨 법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시 주택임대차 법도 이 한 장짜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 각자 들은 게 있으니까 말을 막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멋있는 답은 이거예요. 3편 채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과 2편 물건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밑에다가 놓고 임대차도 있어요. 용익 물건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매매해서 뭐 하는 거? 등기. 매매는 소속이 어디고? 3편 채권이고 등기는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빌렸을 때 물건 형태는 아마 가장 대표가 뭘까?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 전세권일 거예요. 무슨 건? 건물 빌려 쓰는 방법은 두 가지야. 2편 물건에 네? 물건에 용익 물건 들어가서 전세권. 또 하나 방법은 3편 채권에 차차차 있죠. 첫 번째 차가 뭐죠? 임대차. 이제 요번 주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이제 뭐 들어가요? 요약집 들어가죠. 양이 줄어드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그 출발도 역시 이거 한 장짜리 계속 들이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한 장짜리가 결국 시험 보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5월달 처음 오신 분들 또 이거 보면 또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빌려 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다? 2편 물건 네, 이거지. 일반법이에요. 무슨 법? 민법은 일반법이죠. 일반법 민법에서 건물을 빌려 쓰는 방식은 뭐가 있다? 건물을 빌려 쓰는 방식은 뭐가 있다? 네. 물건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네. 전세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 사항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2편 물건이니까 사람 물건. 채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뭐다? 등기라는 족보에 올려놓고 빌렸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권은 뭐다?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뭐로 빌렸을 수 있다? 채권 형태로 빌렸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임대차. 무슨 대차? 그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를 좀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 뭐다?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차권은 등기해줘,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주겠죠.
그럼 빌려 쓰는 건 똑같죠. 근데 이건 족보에 올라가 있고 이 족보가 없고 당사자 계약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러다가 만약에 주택이 만약에 매매가 됐다 합시다. 뭐 됐다고요? 매매할 때 A, B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A, B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팔고 돈 받고 튀어나오 할 말 없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아, 소유자니까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팔고만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럼 보통은 이렇게 팔게 되면 보통 알려줘야 안 알려줘? 알려주고 뭐 이 사람 어떻고 저떻고 세준이 어쩌고 뭐 이해되는데 완전 쌩까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러 매매했으니까 자동취득, 등기취득. 매매는 자동취득, 등기취득.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등기하면 무슨 권 취득한다? 네,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등기된 전세권 물건과 등기된 소유권 물건이 충돌이 났죠. 자, 시간 순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무슨 순? 족보에 먼저 올라간 자가 이긴다는 얘기죠. 물건에 충돌하면 뭐다? 시간순. 성립순 따라 결정하죠. 그러니까 먼저 등기된 전세권은 주인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족보가 빠르니까 갑한테 주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금은 누가 줘야 된다? 갑, 을이 병전한다. 갑은 탈퇴, 을이 줘야 된다. 왜? 살 때 이 금액만큼 뭐하고? 전세금 금액만큼 뭐하고? 제하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럼 용익적 권리 제한을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알고 샀으니까 알고 산 사람은 판 사람한테 가서 담보 책임 절대 물을 수가 없죠? 기억나요?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담보 책임 기억나세요? 용익적 권리는 알고 산 매수인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없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알고 사는 경우가 많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인 바뀌어도 뭐 할 수 있다? 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 가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 공시법에서 전세권은 을구 기재상, 소유권은 갑구 기재상. 구가 다르네. 구가 다르을 때 서열을 어떻게 결정하죠? 그 구의 순위 번호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접수 번호 가지고. 같은 구면 같은 구에는 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외울 때 뭐 동순, 별접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같은 구는 뭐다? 순위 번호.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 그걸 이제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민법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다? 크게 시간순. 무슨 순? 자, 그런데 이제 채권하고 이 등기된 물건하고 등기 안 된 채권이 붙으면 자, 이걸 시간순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저기 시간순이라고 해놨잖아. 이게 무슨 순이 아니다 이건. 시간순 아니고 뭐다? 족보 있는 게 족보 없는 거 이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멋있게 표현해가지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뭐 한다? 이래놓고 이 표현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매매는 뭐 깨트린다? 임대차.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말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면 B는 갑한테 맺었던 그 계약 내용을 족보가 없으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한다? 뭐 그냥 아웃되는 거지 뭐. 정상적인 주인 같으면 얘한테 돈 받아가지고 얘 뭐 해서 보증금 건네주고 뭐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악질 만나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임차는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 뭐 한다 여기? 아웃된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 빌려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건물 같은 경우 뭐요? 네, 주거용으로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응? 상가용으로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뭐 공장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주인 바뀌면 전부 다 뭐 한다? 전부 다 아웃되는 거 전부 다. 근데 잘 보시면 상가, 사무실, 공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컴백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컴백홈 할 수 있어, 없어? 아, 화는 나지만 그래도 집에 또 잠잘 곳은 있잖아. 컴백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아이고, 이거 집에서 쫓겨나면 이거 어떻게 돼? 컴백홈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지붕이 뒤집어진다, 이야기예요. 지붕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면 이렇게 보증금을 그냥 훅 한 번도 못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라고 합시다. 그럼 많이 힘들어. 그 옷은 어떻게 하면 돼? 옷은 입긴 입어야지. 그냥 뭐 새 옷 안 사고 그냥 옛날 거 그냥 입고. 특히 여러분들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은 어디 가서 옷을 어디서 입을까요? 분리수거 가가지고 거기서 옷 다 입어요. 깨끗한 옷도 많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면 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먹는 거. 뭐 굶거나 아니면 뭐야? 뭐 대충 먹으면 되잖아요. 외식 안 하고 배달 안 시켜 먹고. 근데 뭐가 없으면 지붕이 없어지면 주가 없어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뒤집어지는 걸 국가가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뭐 임차인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데 몇 년 걸려요? 요즘은 기약이 없어, 그죠? 왜 하도 뭐해서 올라서. 그래서 대출 좀 받아서 일단 집 좀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자꾸 대출을 뭐 해버리니까 막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돈을 이만큼 빌려서라도 집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 막으니까 뭐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출이 강화될까 안 강화될까?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한 번도 못 말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러면 지붕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요? 나서야 되니까 이 지붕이 뭐 하지 않도록, 뒤집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똑바로 읽어요, 똑바로. 그냥 임대차가 아니라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임대차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푸셔야 돼. 일반법, 민법, 임대차 문제인지, 특별법 주택 임대차인지, 특별법 상가 임대차인지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게 어느 쪽 소속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문제 푸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점점 자꾸 숨이 안 차. 할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한 곳만 있어도 충분한데 또 여기저기 가서 또 자료 한 자료는 다 모아놓고 있어. 그 자료 또 책상에 쌓아놓고 있죠. 그럼 공부하다가 그 자료 보면 불편해, 안 불편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 산만. 책상에 딱 앉으면 바로 공부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책상 앉자고 고민하는 게 1시간이에요. 학교로 할까, 민법 할까, 공법 할까, 그 고민하고 있고, 또 앉아다 보면 또 요것도 저기 또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막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뭐야? 뭐 좋은 거 없을까? 뭐 암기법 없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암기해가지고 뭐 많이 좀 나아지셨어요? 결국 자기 문제야.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민법 목차 있어, 없어요? 목차 벽에 붙어 있어요? 매일 읽으라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2번 읽는 것이 민법 한 번 읽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야. 책 한 권, 이거 보면서 읽는 게 책 한 권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기본서 뭐 5회도 하겠다, 3회도 하겠다. 합격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거의 뻥이 많아요, 뻥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1월, 2월 들었으면 한 번 본 거예요. 3월, 4월 나왔으면 한 번 본 거예요. 5월, 6월 나왔으면 뭐다 한 번 본 거예요. 한 번 다 들은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합격해드릴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뭐요? 문제가 몇 문제? 일반법 임대차, 특별법 주택임대차, 특별법 상가임대차를 구별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은 이 임대차는 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중개사법에서 분명히 수업 들었을 텐데,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들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웃되는 것을 아웃되지 않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웃되지 않으면 뭐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라. 무슨요? 그러면 주인이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임차인은 등기하기를 원하겠죠. 강자가 주인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이요? 주인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등기 선세권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그럼 주인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하지 말아라. 가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등기 해주는 주인은 없다는 얘기야. 왜 주인은 등기를 안 해줄까? 을구란이 전세권, 전세금, 채권이 기재가 되는 순간 혹시 그 주택담보대출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뭐예요? 있기 때문에 제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죠. 을구란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주인은. 그러니까 을구란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안 해주니까 이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일단 이사 가서 모아서 전입신고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가서? 이사 가서 뭐 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책에다가 이렇게 쓰면 없어 보이니까 이사를 갖다가 고친 말이 주택인도. 전입신고는 뭐다? 주민등록. 그죠? 그래서 대항력은 대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확정일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확정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 갖추게 되면 그 당일이 아니고 뭐다? 에?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임차인이 5월 1일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5월 2일 며칠? 오전 0시. 만약에 이 같은 날짜에 5월 1일 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5월 2일 오전 0시는 늦죠. 저당권 후순위죠. 그러면 경매되면 대항할 수가 없어. 아셨습니까? 만약에 5월 2일이면 저당권 설정되면 빠르죠. 그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음날 오전 몇 시? 0시로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등기된 전세권의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주민등록이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주택인도를 법률용어로 여기 2편 물건 가면 동그라미 1번 있죠.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점유가 상실되거나 점유는 그대로 있고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은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 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가 요건입니까? 요건이 아닙니까? 이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부동산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저건 이미 등기라는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서 뭐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만 쳐놓으면. 근데 이 주택임대차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 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갖추고 있어야지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대항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다가구 다세대를 가장 많이 찝습니다. 대항력 가지고 판례가 첫 번째 뭐하고 뭐 가는 거? 다가구하고 뭐요? 다세대 가지고 가끔 장난치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가장 키워드는 뭘까? 그래, 주인이 하나, 주인이 여러 명. 맞아요. 주인이 하나, 주인이 여러 명 맞아. 그걸 이제 좀 멋있게 포장돼서 말 좀 말씀하셔야 되지. 예? 소유권? 어디서 나왔다.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포인트예요. 무슨 소유? 그러니까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이건 건물 하나, 소유자, 주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주인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좀 표현하셔야 돼? 소유자. 그러면 다세대는 뭐예요? 건물이 구분돼 있고 각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다가구 집원 일치하는데 뭐가 틀렸을 때, 호수가 잘못 기재했을 때, 뭐 했을 때? 집원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호수가 잘못 기재 다가구는 뭐 한다? 예? 보호를 해줘요. 어차피 소유권 하나니까. 다세대는 각각 소유자가 다른 거니까 잘못 기재하면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대항력 할 때는 일단 뭘 생각하라? 다가구 뭐다? 다세대에서 제대로 주민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담장이 이렇게 하나인데 건물이 있는데 그 담장 안에 토지가 혹시 이필지일 수도 있죠.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담장 안에 있는데 집원을 잘못 기재하면 보호 받을까 안 받을까? 담장 하나인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집원을 잘못 적었어. 보호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 땅 번호, 집원이 뭐 해야 된다?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뭐다? 있을 때 다가구는 좀 뭐가 달라도, 호수가 달라도 관계없어. 그 호수는 의미가 없어. 보통 주인은 몇 층에 살아? 꼭대기 살고 뭐 1층, 2층 다 세줬죠. 근데 다가구야. 그러니까 어느 날 맨 꼭대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보통은 1층은 뭐 101호, 102호, 201호, 200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유치 원장님이 주인이 올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여긴 사슴, 코끼리, 토끼, 호랑이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세대는 동하고 뭐가 맞아야 돼요? 호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흐름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다 그런 얘기야. 뭐가 썼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을 갖췄는데 그 다음에 이 주택이 매매가 됐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 누가 나타나죠? 응? 매수인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대항력이 매수인의 등기보다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뭐 그대로 그냥 이 주인한테 뭐 하면 된다? 대항하는 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럼 쫓겨나지 않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증은 나중에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대항력 갖춘 사람,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전 주인은 빠져나가고 누구한테? 근데 이제 대항력 갖췄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누가 나타난다? 경락인이 나타나겠죠. 그죠? 대항력 갖추고 살고 있다가 지금 주인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권리요? 경매가 되면 여기에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무슨 선? 기준이 나타납니다. 무슨 기준? 말소 기준. 보통은 저당권, 시험 볼 때는 주로 저당권이 많아.
그러면 이 저당권 붙은 부동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뭔 사람? 그래서 대항력 갖췄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 갖춘 사람이 있고, 요 뒤에 갖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과 누구다? 후순위가 나타납니다. 선순위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자동취득이 되겠죠. 그 밑에 선순위는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 대항할 수 있죠. 앞에 있으니까. 근데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선순위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또 뭐 바뀌어도,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과 맺은 계약 기간 끝까지 뭐 하고 살고, 보증금을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나중에 받아가면 되죠. 근데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아웃되는 거 튕겨져 나가야 돼. 그게 뭐다? 선순위 뭐다? 후순위.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색깔 들어간 데를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 얘기들은 전부 다 곁다리예요. 자, 대항력 갖췄습니다. 언제? 대주주.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다음날 오전 0시죠. 자, 그런데 대항력 갖췄을 때 매매가 되면 문제가 없죠. 대항할 수 있죠. 왜? 대항력이 매수인의 등기보다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기 선순위 누가 나와요? 후순위. 532로 고치세요. 532. 자, 선순위 누가 나온다? 후시 나옵니다. 그러면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는 저당권 뒤에 들어갔죠. 대항할 수가 없다. 보통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웃될 때 아웃되더라도 이건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 회수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돈이 없죠. 그럼 돈 보이는데 여기밖에 없지. 경락대금. 여기 급한 마음에 여기 들어가려니까 여기서 표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검사해요? 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 표. 아무나 입장하에 못해요? 못해. 그 표가 뭘까? 표가 뭘까? 네, 우선 변제. 무슨 변제? 그래서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저당권 붙은 부동산 있죠. 저당권은 2편 물건 가시면은 어디 있어요? 8번에 있죠. 저당권은 3편 채권 소비대차 채권 때문에 저당권 갖고 있겠지. 저당권 실행되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입장권 있죠. 입장권 들고 경락대금 들어가서 이거 받아가잖아. 원본, 이자, 위약금. 기억이 안 나요?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요거 뽑아갈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는 입장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은 뭐가 없다? 입장권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 푼도 못 받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주택임대차를 또 거기다 또 다시 개정해가지고 살리려고. 응급수리라는 게 뭐냐면 확정일자예요. 계약서에다가 뭐 맡으면 무슨 일자? 확정일자. 자, 그러면 확정일자 할 때 확정이 뭘 확정하는 걸까요? 확정일자 어디다 받아요? 계약서에 뭘 확정해? 뭘 확정해?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맨날 듣긴 듣는데
그냥 흘러가면서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민법에서 그런 걸 제대로 안 따지면 다른 거 공부할 때 그냥 맨날 말하면 그게 당연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이게 저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이거 맨날 따라가다 보면 난 죽어. 지금은 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뭔다? 제가 방법을 막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효과 때문에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지금 순서니 아직 5월 6은 아직 시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5, 6, 7, 8, 9, 10 다행하냐? 그거 보면 뭐 단기 합격해가지고 뭐 3개월에 합격했다.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얼마나 쫄면서 공부했을까? 좀 여유롭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시간은 많은 거다? 무한대로 남은 거예요. 며칠 남았어요? 벌써 계산했어요? 이제 100일 되면 또 선배들이 와가지고 뭘 줄 거예요. 선배들이 와서 뭘 줄 거예요. 100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뭘 확정해? 아니 계약서에 뭘 확정하냐고요? 뭘 확정? 일자는 뒤에 있고 뭘 확정한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 액수. 아니 여기 들어가서 배당받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줄 거 아니에요. 뭘 확정한다? 계약서의 그 보증금 액수를 확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증금을 갖다가 뭐 증액한다고 두 줄로 긋고 다시 또 뭐 고치고 이러면 안 돼. 깨끗이 그대로 주는 게 좋아. 액수를 뭐 한다? 확정. 일자는 뭐죠? 왜 날짜 찍어줘? 아니 여기 들어갈 때 순서를 결정하려면 등기부 있는 거 하고 얘 비교하려면 이 날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뭘 받으면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액수 확정 날짜 받았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게 무슨 변제다 이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변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준된 사람이 먼저 받고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받고 두 번째 들어가겠지. 다 못 받으면 어떡할까? 잔액이 남아있어. 잔액이 남아있으면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 에? 대항할 수 있다. 에? 대항할 수 없다. 선택하세요. 잔액 받을 때까지 남할 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고 튕겨서 나간다. 어느 걸까? 이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뭐 할 수 없다고 했어 지금요. 아웃된다라고 전제해서 지금 보증금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는 뭐와 관계가 없다. 대학령은 관계가 없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선순위하고 누구예요 여기? 후순위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중개사법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고 할게요. 무슨 기준? 네, 보통은 뭐가 보통 많아요? 시험 날 때는 보통 저당권일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뭐 갖춘 사람? 대항력 갖춘 사람. 그쵸?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엔 누가 있어요, 여기? 경락인이 여기서 딱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죠, 여기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그죠? 앞으로 제가 선순위를 좀 말을 바꿀게요. 슈퍼라고 할게요. 뭐라고? 슈퍼 아저씨가 아니고 슈퍼맨. 슈퍼 임차인이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슨 임차인? 자, 대항력만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습니까? 자, 이 경매가 됐을 때 이 대항력만 있는 사람은
자, 여기, 자,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자,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응? 없다. 이렇게 하시다. 뭐만 있어, 지금? 대항력이 주주 아니야? 얘한테 대항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안 오면 공부가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이 주택임대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혹시 무서워서 가출은 다 갖출 수도 있지. 이렇게 대항력 플러스 뭐까지. 자, 이런 사람들은 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배당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랬지. 이유가 뭐다? 이건 확정일자가 없잖아. 슈퍼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입장 못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항력만 있는 사람이 있고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도 있고 모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 이사 가는 게 별로 안 좋으면 그냥 뭐 하면 되고 대항하면 되고 또 뭐 사업하는데 집이 경매되면 기운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있으면 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가지고 가자 해서 못 던져서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죠. 혹시 던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간다, 대항할 수 있다. 나간다, 대항할 수 있다. 아니야, 대항할 수 있어. 뭐는 슈퍼는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개긴다. 아셨어요?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대항력은 좀 일찍 갖췄어요. 에? 근데 말소 기준 권리 이 뒤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좀 게을러가지고. 뭐는 빠른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 자, 이 사람은 슈퍼일까요? 슈퍼가 아닐까요? 네? 슈퍼이다, 아니다, 이다. 슈퍼, 아니다. 손 안 올리세는 뭐야? 아직도 시험장에서 그러지 말어. 모르면 팍 찍어야 된다니까. 시험장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답을 못 찍어. 이번 결정장애. 시간 다 가. 느낌상 딱이면 찍고 틀리면 어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안 되면 내년 다시 하면 되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무슨 표시? 왜 알면서 왜 그래? 목차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떨어져요. 목차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 5월, 6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가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그 공부, 습관, 한 사람 매일 안 하면 이상하게 하니까 매일 하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매일 뭐는 해. 좋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공부를 머리로 하려고 막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래서 이 사람은 슈퍼입니다. 왜? 아니, 대항력만 빠르면 된다니까. 확정일자 유무는 아무 관계 없다. 확정일자는 단지 뭐다? 입장.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갖다가 순수 슈퍼. 무슨 슈퍼? 얘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래서 초강력 울트라 슈퍼. 초강력 뭐라고요? 울트라 슈퍼. 얘는 변질된 슈퍼. 무슨 슈퍼? 그래도 슈퍼야. 다 못 받았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자, 결정합시다. 아웃될까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응? 이제 정신 돌아왔네? 그러니까 무슨 슈퍼는 종류가 세 가지야.
대항력만 있는 사람. 순수한 슈퍼. 입장 못해요. 대항만 해야 돼. 그래서 대항력 플러스 뭐까지 갖추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대항해서 그냥 끝까지 있든지 아니 못 던져서 받고 배당 받으면 나가든지 못 받으면 대항하든지 하는 맘대로 하고. 세 번째는 변질된 슈퍼죠. 대항할 수도 있고 아니 뭐 확정 던지면 늦게 받겠지. 잔액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슈퍼. 이게 이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슈퍼 아닌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뭐 아닌 사람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보통 뭐죠? 우리 시험에 저당권일 거예요. 그죠? 뒤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뒤니까. 후순위죠. 뭐라고요? 그럼 이 사람 뭐가 아니다? 슈퍼가 아니다. 그럼 말소 기준 뒤에 있는 사람 있죠. 저당권 보고 들어간 임차인. 대항력 갖췄죠. 매매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당권 실행되면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대항력 소송이니까 쫓겨나가는 거야. 아웃될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 없이 지금. 확정 일자 없이 이런 임차인들은 아주 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이런 임차인 때 꼭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서 꼭 맡으세요. 확정일자 꼭 맡으셔야지 나중에 경매시 배당받을 힘이 생기니까 꼭 갖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대항력하고 그래서 뭘 갖췄다? 그래서 확정일자 갖췄죠. 어차피 뭘 못해? 어차피 대항은 못하게 돼 있고 그럼 뭐라도 갖췄으니 무슨 면제 받고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못 받은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항할 수 있는 겁니까? 아웃입니까? 응? 당연히 아웃이죠. 뭐가 아니니까? 슈퍼가 아니니까. 자, 세 번째 이상한 사람도 나타납니다. 확정일자 미리 받습니다. 응? 계약하자마자 뭐 맡아? 근데 그 확정일자 맞고 나서 이제 와서 이사 와서 그다음 뭐예요? 응? 주민등록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설정돼요? 응? 그래서 여기서 뭘 갖췄다? 대항력 갖췄다. 그죠? 그러니까 뭐는 미리 갖추고 늦게 갖췄지. 자, 슈퍼이다. 아무도 없네. 마음속에서 슈퍼이다? 슈퍼 아니다. 또 손 안 드신 분이 있어. 정답은 슈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퍼이다는 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확정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틀을 안 맞춰놓고 대충 넘어가니까 나중에 뭐 이게 소리 대충 한 사람 나중에 티 안 나. 해외여행 블로그 외운 사람들 있지. 거긴 가보지도 않고 블로그로 다 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설명할 때는 나중에 티가 나게 돼 있어. 근데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직접 가서 곳에 체험한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죠. 공부도 체험한 사람 달라요. 외운 사람은 시험 끝나면 다 뭐한다? 시험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슈퍼에 대한 뭐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 확정 일자는 3월 1일, 대항력은 3월 2일. 그러면 이거 3월 3일 오전 0시죠. 그죠? 그러면 이 확정 일자 입장 날짜는 인정 안 해줍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뭐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갖춰야 되는 거예요? 확정 일자. 그래서 이 확정 일자는 이 날짜를 인정 안 해주고 이 날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 일자는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딱 되죠. 요걸 앞으로 기억하세요. 떼굴 딱. 뭐라고? 그러면 그림이 좌우 대칭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갖췄습니다. 머리입니다. 몸이 경매됐습니다.
누가 나타나죠? 경락인이 나타나겠죠. 손 펴보세요. 손 피면 오른손은 슈퍼, 왼손은 슈퍼가 아니죠. 기준 앞에 있는 건 선, 뒤에 있는 것은 후죠. 그러면 선순위, 후순위 똑같네. 뭐만 갖춘 사람들. 그림을 잘 봐. 이게 좌우 대칭일 때 제가 설명드리지 웬만하면 설명 안 드려. 대항력 있죠. 얘는 대항할 수 있지. 입장 못해요. 얘 대항할 수 없지. 입장 아예 못하지. 제정신 아닌 사람이지. 두 번째,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있는 사람들 있지. 이쪽은 슈퍼니까 선택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초강력 울트라 슈퍼. 여기는 어차피 대항은 못하지. 확정일자 가지고 그나마 배당받을 수 있지. 다 못 받으면. 자, 세 번째죠. 똑같잖아.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이 됐으니까 변질된 슈퍼. 그래도 슈퍼야. 에? 못 받으면 끝까지 뭐 한다? 아니, 변질된 슈퍼. 대항할 수 있고, 이 왼쪽에 세 번째는 떼굴떼굴딱이지. 떼굴 슈퍼 아니지. 대항 못하지. 이 날짜 인정 안 해주고 어떻게 한다? 떼굴떼굴딱. 됐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됐을 때, 경매됐을 때 이거. 슈퍼 종류 세 가지, 아닌 종류 세 가지. 그러면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낼 때 슈퍼를 낼까요? 슈퍼 아닌 걸 낼까요? 슈퍼인 건 낼 필요가 없지. 어차피 사는데. 이거 뭐 아닌 거? 슈퍼 아닌 것. 해놓고서 여기다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여기다가 1번 저당권을 붙이고, 예? 여기다가 또 몇 번 저당권을 붙여서 2번 저당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아시겠어요? 해보세요. 1번, 2번 박수치고 떠너라. 기억나세요? 1번, 2번 중간에 임차인도 경매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다? 특별히, 아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가 있죠. 그게 뭐다? 수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제가 다른 데 색깔 안 집어넣고 딱 거기만 색깔 집어넣었잖아요.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럼 수액 임차인은 보증금이 적은 분들이죠.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3,700만 원간 최우선 면제 받죠. 그럼 이 수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 붙여 먹는 겁니다. 어디다가? 대항력에다 붙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들은 전부 다 수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 만약에 1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이라면 1억이야. 그러면 수액 임차인도 똑같네. 아니 수액 임차인도 슈퍼인 경우도 있고. 별거 없어. 순서 맞춤 별거 없다니까. 수액도 뭐다? 슈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럼 아까 이 사람은 아까 입장 못 했었지. 근데 이제가 만약에 뭐에 해당하면? 아니 수액에 해당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이다 그러면 뭐 무슨 면제가 있으니까? 최우선 면제 있으니까 원래 입장 못 했잖아. 근데 여기다 뭐 한다? 여기다 3,000 최우선 면제 얼마 받고 3,400 받고 못 받은 잔액 있죠. 만약에 던진다면 대항하면 되죠. 여기 만약에 수액이면 여기 최우선 면제 얼마 있고 3,400 받고 잔액은 어디다 붙여서 확정일자 6,600 맞나? 6,600 맞아요? 확정일자 받으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 입장권 놀이 하겠네? 먼저 최우선 변제 받고 다시 돌아와서 뭐요? 확정일자 가지고 또 변제 받고 두 번 받고 받으면 나가면 되고 못 받으면 자 여기다 봅시다. 최우선 변제 얼마 받고
3,400 받고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뒤에 가서 뭐 받고 자네 6,600 받고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럼 이쪽 봅시다. 여기 아까 이 사람 한 푼도 못 받았었지. 근데 얼마짜리야 이게? 1억이야. 그럼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수 있었구나. 3,400 받고 못 받은 잔액 얼마는 6,600원 뭐 난리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기는 최우선 면제 얼마 받고 3,400 받고 잔액 얼마 6,600 받고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똑같아. 떼굴떼굴 딱도. 그러니까 수액도 별거 없네요. 종류가 몇 가지?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액이 아닐 때는 이 최우선 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우선 면제는 뭐와 관계없군요. 확정 일자랑은 아무 관계 없다고요. 어디다 붙는다? 대항력. 그러니까 수액도 종류가 똑같죠. 선순위, 후순위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금이 1억이니까 너무 그런데 만약에 이 보증금이 만약에 얼마면 4천이다. 얼마다? 4천이 여기 최소 얼마나 받아요? 그쵸? 딱 맞춰 들어간 사람들 3,700.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는 뭐다? 확정자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수액 임차는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거 별거 없네요. 최우선 면제는 뭐다? 열애죠. 보증금 밑에 있을 때만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양손 피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매매는 별 문제 없습니다. 뭐 됐을 때? 선순위 종류 몇 가지? 아닌 거 세 가지. 대항력만 있는 사람. 좌우 대칭이잖아요, 지금. 대항력 플러스 뭐요? 확정일도. 세 번째는 대항력 확정일자. 얘는 확정일자 떼굴떼굴 딱. 그죠? 수액일 때는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요. 대항력에다 뭐다? 최우선 면제. 두 개 있을 때는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면제. 변질된 것도 대항력의 최우선 면제.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상가도 똑같다 그 얘기야. 상가도 뭐하다고요? 그림이 똑같아. 수액은 금액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잘 하시면 상가도 거기다 숟가락 얹어서 먹을 수가 있고, 주택이 헤매면 상가도 뭐 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단지 상가 임대차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행하다가 상가 임차인들도 우리도 살려달라. 그래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근데 또 건물주 모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이 자기들 보호하려고 어떻게 할까? 이 법을 자꾸 못 만들게 방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 액수를 제한을 합니다. 주택은 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이 적용하는데 무슨 법은? 상가는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다 보니까 순수한 보증금 가지고 제한하면 서로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건물에도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경우도 있고, 보증금 낮고 월세가 높고 이렇게 왔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뭐해서 평균해가지고 네? 환산 보증금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보증금? 주택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합니다. 근데 무슨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는 환산 보증금 딱 정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9억이라고 돼 있어. 얼마? 자, 555쪽 한번 가보세요. 자, 555쪽 가시면은 적용 범위라고 돼 있어요. 무슨 범위?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가로 2번 있을 거예요. 보증금 일정액 이하한 경우, 자,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죠. 서울은 얼마고? 9억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보증금에 뭐가 있으면, 참이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뭐다? 거기 읽어볼게요. 대통령 비율 있죠. 자, 100분의 1입니까? 1분의 100입니까? 똑바로 읽어봐요. 100 곱하는 걸 갖다가 1분의 100이라고 합니다. 100을 곱한다는 말을 이꼴은 뭐다? 1분의 100. 그래서 밑에 사례가 있죠. 보증금이 7억이고 차임이 얼마다? 210만원 임대차고 있다. 7억 더하기 210 곱하기 1분의 100. 그러니까 총 9억 얼마가 나와요? 1억 1000만원 나오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뭐 보증금이 뭐 10억이다 해도 보호를 해줘요. 관계없어요. 근데 상가 건물은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보증금 초과하는 사람들이 왜 또 우리는 보호를 안 해줍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하도 아우성 치니까 또 법을 또 개정합니다. 보증금 액수를 뭐 해도 초과하도록 다는 적용 못하고 몇 가지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측에다 나온 게 뭐야? 3번에 보증금 일정액을 뭐 한다?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외의 예외를 낳고 예외의 또 예외를 낳는 굉장히 이상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일단 대항력은 갖춰야 되겠죠. 아니, 가장 기본적인 대항력 갖춰야지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간 보장해줘야 되겠죠. 10년 보장. 계약갱신 요구제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 연체 해지 사유가 2기가 아니고 3기. 상가만 3기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2기. 일반 임대차도 2기. 근데 어디만?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3가 임대차. 상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3. 3자가 많아. 뭐가 많다고? 3. 다음, 권리금 회수죠.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일단 대항력 갖춘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갱신해서 10년 보장받고 나갈 때 권리금 보장받는 거. 그게 주 포인트죠. 연체가 몇이? 3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암기법 갖다 해가지고 세표차 대권갱신. 세표차. 아니, 거기 적어드렸잖아. 거기 뭐라고? 프린터 잘 봐봐. 세표차 무슨 갱신? 대권갱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은 3기입니다. 네? 표는 표준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계약서?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계약서? 표준계약서. 차는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대는 뭘까? 대항력. 권은 권리금. 갱신은 뭐다? 계약갱신 요구권. 한 문제 내기 딱 좋죠. 확정 일자 우선 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세요. 몇 표차? 세 표차 대권 갱신. 무슨 갱신? 3기 연체 해지 3. 표준 계약서. 차는 그냥 집어넣고요. 그 다음 뭐다? 대권, 대항력, 권리금, 갱신 요구권. 자, 이것이 환산보증금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이하를 전절해서 대항력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됐다,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 슈퍼 종류 세 가지, 아닌 세 가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소액도 종류가 선후 나누겠죠. 그러니까 소액은 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확정 일자는 관계가 없고, 뭐,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됐죠? 요거는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해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